하위 문화의 합은 주류 문화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왜?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는 그 성격이 다른 완전히 별도의 문화입니다. 주류 문화를 즐기면서 하위 문화를 같이 즐길 수도 있고, 하위 문화를 즐기면서 주류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보면 청소년 문화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쌀로 만든 밥을 안 먹나요? 이거 아니죠. 그래서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는 서로 다른 성격의 문화이기 때문에 합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 하위 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주류 문화, 하위 문화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의 관계를 숙지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4년도 수능 대비 7월 8번 문제의 경우 노동계급 출신의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운 패션, 이거는 그들만이 누리는 문화이구나 해서 하위 문화죠. 주류 사회의 반기를 들리며 반문화네, 그죠? 반문화. 그러다가 얼굴의 일부 기업을 시작으로 얼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었다. 주류 문화로 이제 대체되는 과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번, 세대 간 문화의 동질성이 강화가 아니고 약화되는 겁니다. 하위 문화가 생기게 되면. 이질성이 강화, 이렇게 말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2번, 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되는 아닙니다. 그렇죠? 반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대체된다고 해서 한 사회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3번,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를 대체한, 이게 가가 아니라 나에서 나타납니다. 4번, 하위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이 기존 질서나 가치에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반문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맞죠? 5번, 모두 고급 문화가 대중화되어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2024년도 수능대비 6월 13번 문제도 한번 살펴봅시다. 기억, 침묵의 연합. 이러면 여기서는 기억은 주류 문화였습니다. 지속되어 왔으니까 그렇죠. 젊은 세대가 공유했던 위원의 집합적 제의식은 하위 문화죠. 그 중에 이제 젊은 세대니까 세대 문화고, 그리고 반문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하위 문화가 아니고 주류 문화다라는 것. 니언, 60년대 후반 독일 사회에서 니언은 반문화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6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 지역 문화가 아니고 세대 문화라고 했죠. 세대. 그렇죠. 리얼, 지배적인 가치에 도전하는 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화된, 주류 문화로 나중에 이제 지배적인 기억 문화가 되어갔다. 이렇게 되니까 주류 문화죠. 그렇죠. 그래서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24학년도 수능 대비 3월 17분 문제도 한번 살펴봅시다. 세모 문화가 각 시기별로 무엇에 해당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모 문화는 A, B, C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T 시기의 경우는 두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고, T 플러스 1 시기에는 한 가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A가 하위 문화에만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B가 반문화일 경우. 그럼 나머지 자연히 C는 주류 문화가 되게 됩니다. 모든 하위 문화는 반문화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반문화는 하이문화이다. 이러면 맞는 설명이 되죠. 여기서 지금 요거하고 2번 선지하고 헷갈리면 또 안 됩니다. 주류문화는 하이문화와 반문화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각기 성격이 서로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합할 수 없다라는 것, 관계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3번, T 시기에 세무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C를 향유하지 않는다. 주류 문화를 향유하지 않는 하이 문화나 반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린 내용이에요. 4번, T 플러스 1 시기에 세무 문화는 반문화에 해당되고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하이 문화다. 맞죠? 그렇죠? 반문화가 여기 동그라미가 없으니까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5번, T 플러스 2 시기에 세무 문화는 각국의 지배적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가 아니고 지배적인 문화가 되게 됩니다. 주류 문화가 되니까.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풀려면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또 포함 관계 등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21학년도 수능 9번 문제. 한 사회 구성은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인가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 A와 B는 하위 문화, 반문화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한 사회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인가로 A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히 C가 주류 문화가 되고 A가 반문화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A는 모두 B에 속하는가? A는 모두 B에 속하는가? 이러면 뭐예요? 모든 반문화는 하이문화에 속하는가? Yes.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A를 공유하는 구성원은 C의 문화 요소 전체를 거부하는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주류 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B는 C와 달리 해당 문화를 누리는 구성원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하는가? 이게 어떤 문화이든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X. C는 사회가 변하면서 A가 될 수 있는가? 주류 문화가 반문화가 될 수 있는가? 예, 맞죠. 그래서 OXXO 해서 나오는 것이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특성이나 구분하는 관계 이런 부분까지 공부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회원들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